안녕하세요. 틈틈육아입니다. 미국 쌀에 비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이유식에 대해 공부하던 중 미국 쌀이 한국 쌀보다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서 1군 발암물질인 비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쌀을 매일 주식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쌀을 그나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 쌀뿐 아니라 빵이나 과자도 더 현명하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비소는 유기비소와 무기비소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쌀을 통해 섭취하는 것은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입니다. 무기비소는 피부암, 방광암,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고 신경 손상 및 발달 지연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1군 인체 발암물질입니다. 비소는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 채광 및 재련산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토양과 물에 축적이 되는데요. 그 양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 땅에는 이 비소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쌀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소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한국 쌀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양에 축적된 비소가 문제라면 다른 작물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고구마, 당근 등에도 비소를 포함한 중금속의 함량이 높아서 어느 정도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벼는 자라는 과정에서 땅과 물에 있는 무기비소를 10배 가까이 많이 흡수하고 농축하는 특징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비소가 든 농약을 쓰는 것은 이미 30년 전에 금지가 되었는데요. 과거의 미국 땅, 특히 미국 남부의 목화밭에 엄청나게 뿌려진 비소 베이스 살충제가 토양에 축적되어 지금 재배되는 농작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유기농 쌀에도 일반 쌀과 거의 동일한 양의 비소가 들어있습니다. 땅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어서 유기농으로 키웠다고 해서 비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비소 함량이 최대한 낮은 쌀을 구입한다. 둘째, 그 쌀을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 먹는다. 어떤 쌀을 골라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맛도 좋고 비소로부터도 안전한 한국산 쌀을 구입해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미국에서는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쌀 중에 가장 안전한 쌀은 무엇일까요? 같은 미국이라도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쌀의 비소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캘리포니아산 쌀이 가장 비소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산 쌀이라고 하면 California Grown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쌀을 말합니다.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브랜드 말고요. 쌀 포장지 잘 보시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산 쌀의 비소 수치는 세계 평균 정도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쌀보다는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비소가 많이 들어있는 쌀은 과거 3만 톤의 비소 화학물질이 뿌려진 텍사스, 루이지애나, 아칸소 같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무조건 피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쌀을 사야 할까요? 현미가 백미보다 나을까요? 의외로 반대입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비소가 7-80% 정도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겉피에 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미의 비소를 잘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몸에 좋은 현미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씻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일단 어떤 현미를 구매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현미도 백미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산이 가장 비소가 적고요. 그 외에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브라운 바스타미 라이스가 괜찮습니다. 바스타미 라이스는 롱그레인 라이스인데요. 식감이 우리나라의 미디엄 그레인 라이스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쌀들 또한 다른 미국산 현미에 비해 비소 수치가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있으니 구매하셔도 좋은 쌀입니다. Red Rice, Black Rice 같은 Colored Rice에서는 백미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쌀보다는 풀과라고 할 수 있는 Wild Rice의 경우에는 비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량의 비소가 검출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흰쌀이나 현미에 비해서는 꽤나 안전한 옵션입니다. 귀리, 보리, 자스민쌀, 퀴노아, 옥수수, 메밀, 수수, 아마란스 등은 비소에서 비교적 안전한 작물이라고 하니 적절히 섞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미보다 80% 정도 더 많은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현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백미만 먹는 게 답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백미보다 현미에 비소가 훨씬 많이 들어있지만 백미만 먹은 사람과 현미를 함께 먹은 사람의 소변에서 검출된 비소 양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완벽하게 설계된 실험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우리가 먹었을 때 비소가 몸에 흡수되는 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통곡물만의 장점 때문이에요. 혈당 조절, 염증 감소, 체중 감소 등의 이점 말이에요. 셋째, 잘만 씻으면 비소양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쌀을 어떻게 씻어 먹으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졌었어요. 이런 실험 저런 실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됐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 달랐거든요. 실험은 딱 2개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쌀을 씻기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비소를 잘 씻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마치 파스타를 삶듯이 쌀을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인 뒤 체에 걸러서 밥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이렇게 밥을 해먹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밥을 뜨거운 물에 끓인 다음 체에 걸러 먹는다니 밥솥을 사용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요. 영양소도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최근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발표가 된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파스타를 삶듯이 냄비에 물을 많이 넣고 쌀을 5분쯤 끓인 후 물을 쭉 따라 버리고 새 물을 자작하게 받아서 밥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비소가 녹아 나온 물은 버리고 깨끗한 물을 받아서 다시 끓이면서 빠져나간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하면서 비소도 백미의 경우 74%, 현미는 50% 정도 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parboiling 메서드 또한 밥솥을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밥을 짓는 물의 양에 따라 불리는 시간에 따라 씻고 불리는 물의 온도에 따라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연구들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쌀을 물로 충분히 헹구어야 합니다. 씻고 버리고 뿌연 물이 안 나올 때까지 3분 정도요. 이렇게 씻은 쌀은 불리는 게 좋습니다. 밤새 불리면 더 좋고요. 그리고 불릴 때는 쌀 대 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 쌀과 물의 비율이 1대 3일 때보다 1대 10일 때 비소가 더 잘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불린 물은 반드시 쭉 따라 버리고 다시 여러 번 씻어주어야 합니다. 불린 물에 비소가 잔뜩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백미가 아닌 현미의 경우에는 쌀을 뜨거운 물에 씻거나 불리거나 끓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차가운 수돗물로 씻었을 때 백미의 비소는 조금 씻겨 나갔지만 현미의 비소는 거의 씻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후에 밥을 지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parboiling 메서드를 따르는 것이 비소를 많이 없애면서 영양소는 어느 정도 킵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밥을 매일 먹는 우리가 밥을 지을 때마다 어떻게 이 모든 단계를 따라서 밥을 하겠어요. 다만 이 내용을 참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몇 가지라도 지켜서 한번 밥을 해보세요.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쌀을 일단 최소 7번 이상 씻습니다. 뿌연 물이 없어질 때까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씻으면 영양소 다 없어진다 그래서 슬슬 씻었는데 영양소 챙기자고 비소 잔뜩 먹느니 영양소를 어느 정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미의 경우에는 겉피 때문에 세척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은 뒤에 물을 가득 담아 불려놓습니다. 밤새 불리기 위해서 주로 밤에 밥을 하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비소가 많이 녹아 나온 물을 쫙 따라 버리고 2-3번 더 깨끗한 물로 쌀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큰 냄비에 물을 잔뜩 끓여서 쌀에 붓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 번 더 불리는 것이죠. 보통 30분 이상은 불리고 때에 따라 2-3시간 이 상태로 놔두게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끓이거나 불리게 되면 현미가 발화되면서 비소를 포함한 중금속이 방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린 물을 쭉 따라 버리고 다시 2-3번 맑은 물에 쌀을 씻은 후 밥을 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그리고 비교적 효과적으로 쌀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쌀을 불려놓지 못했다면 쌀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밥을 하거나 급하게 밥을 해야 할 때는 현미 대신 백미만을 잘 씻어서 밥을 하는 센스도 그때그때 발휘해 보시고요. 특히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 임신 중이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유식용 시리얼,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아침 식사로 자주 먹는 시리얼, 빵, 그리고 아이들 퍼프스, 티딩 비스킷,
파우치 이유식 등에도 쌀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죠. 라이스 시럽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 제품도 너무 많고요. 이런 음식들 속에도 비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빵도 되도록 라이스가 들어간 식빵보다는 통밀빵 혹은 보리나 귀리 같은 곡물이 주성분인 식빵을 구매합니다. 아이 과자나 크래커, 시리얼을 살 때에도 되도록 라이스 베이스인 것은 사지 않고요. 여러분도 제품 사실 때 인그리디언트 리스트 잘 보시고 현명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비소가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뇌 발달을 지연시키고 IQ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미국산 쌀 속 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셨기를 바라고, 잘 몰랐던 내용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